안녕하세요. 코로나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오늘 선생님이랑 CT 지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미니 모의고사 10회차에 있는 지문이고요. 선생님이 너네 숙제 검사하다가 CT 지문을 포기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오답이나 이런 걸 분석하라고 했더니 막 걷다가 써놓은 게 왜 틀렸냐 이러한 원인 분석을 하기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깨졌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깨져서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리고 욕 써놓은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감정은 들 수 있지. 이 지문이 어려우니까. 특히 망할 여기 나와 있는 그림 나와 있는 보기 문제 풀다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해서 이제 머리가 터질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좀 어떻게 읽어야 되고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 이 지문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선생님이랑 좀 같이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9월 모평인 거고요. 첫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게. 화제 잡으시고 주제 암시하는 거 있으면 찾아라. 읽어보겠습니다.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대.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로 진화하면서 해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하였다는 거야. 그 앞에 봐봐.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는 보이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얘가 변화를 얘기한 거잖아. 선생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차이점을 유발한다라고 했고, 따라서 우리는 X선이 CT로 변화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X선은 사진 기술인데 이것이 사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로 발전됐다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X선 CT 변화 이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라 사진에서 뭐의 변화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서도 변화했구나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 그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CT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이제 해부하지 않고도 어떤 인체의 내부를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변화전인 X선보다는 CT가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CT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이것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두 번째 단락 읽어볼게. X선 사진은 밑줄럼 툭 쳐봐. 두 번째 단락에 CT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단락은 뭐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너? X선 사진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럼 너는 우리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X선 사진의 특징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이어서 나올 CT에서는 이 X선과 CT 사이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변화 이꼴 차이점이니까. 알겠지? 읽어보겠습니다.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를 하고요. 투과된 걸 조사하는 건데, 조사된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이 되고요. 나머지 조직은 투과하여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대. 앞에 한번 봐봐. 마치 CD 드라이브 지문이 좀 연상되는 그러한 지문과 비슷해요. 글쓴이가 여기서 X선을 구분했잖아.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것을 분명히 이항 대립을 통해서 명확히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야. 얘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일부는 흡수 산란되고요. 나머지는 투과된대요. 그럼 너네는 글쓴이의 의도에 맞춰서 이 흡수 산란이란 녀석과 투과를 나눠주셔야 되는 거고, 선생님 이런 얘기한 것 같아. 어떠한 정보가 대립된다면 두 가지 정보를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한 가지를 강조할 수도 있다고. 기억나요? 또 가장 최근에 했던 지문, 우리가 기판력 지문에서도 이런 얘기했잖아. 기한과 조건이 있을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는 건 조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글을 읽고 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조건이구나 라고 읽어내는 것처럼 여기서도 흡수 산란과 투과 중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투과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아니 인간아, 너는 글을 다 읽었으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방금 X선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인체에다 빗을 싸가지고 투과된 X선을 감광시킨다라고 했으니까 X선이 말하고 싶은 건 투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흡수산란과 투과 중에 투과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글을 좀 전체적으로 다 읽어본 친구가 알겠지만 이 나중에 흡수산란 나오는 걸 버리지 않지. 그지? 내가 이걸 굳이 잘 안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면 이 투과된 걸 이용하는 게 X선이라면 잘 나눴어야 되는 거예요. 이따가 흡수산란된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CT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 제발 글쓴이가 이것을 좀 2항 대립이든 3항 대립이든 잘 구별하게 된다면 어떤 이런 표현 따위에 좀 집중해서 우리 똑같이 좀 나눠주셔야 된다고.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흡수산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투가에 좀 더 집중해줘야 될 것 같아. 뒤 이어 나오는 표현들도 다 투가입니다. 읽어볼게. X선이 투과되는 정보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투과율 동그라미 네이밍 그대로 투과되는 정도가 투과율인데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물 뼈의 순으로 나눠진다. 체크하셔야 돼. 선생님이 비례반비를 얘기할 때 대상 두 가지를 이렇게 툭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했어. 뼈가 투과율이 가장 낮고요. 공기가 가장 높대요. 그죠? 뭔가 밀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표현은 안 나왔으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통과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다.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필름의 감강 정도가 달라져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이 비례, 반비례나 증감은 꼭 좀 체크해 두라고 했어. 어차피 항상 시험 문제니까.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 나와 있는 비례, 반비례는 좀 체크하셔야죠. 투과율이 낮을수록 투과가 덜 된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투과된 X선의 세기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한 얘기죠. 두께가 두꺼울수록 두께가 뭔가 두껍다면 투과되는 정도가 좀 작나 보지? 투과되는 X세기가 약해진다 이야기야. 비례, 반비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계속.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려워서 X선 사진은 다른 조직 간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이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밑줄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라고요. 지시어 읽어보셔야지. 문제와 해결 지문인 거잖아. 방금 X선 사진의 문제점이 뭐라고 했어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 같은 경우는 구별하기 어렵다. 이게 X선 사진의 문제점이라고. 그럼 우리는 CT라는 녀석은 이걸 해결해서 얘는 투과율이 비슷하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직 따위를 얘는 뭐 할 수 있겠구나 이거. 구별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러면 X선과 CT의 관계가 단순히 사진 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의 문제점을 해결한 게 뭐가 아닐까 이거. CT가 아닐까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흐름 잡는 문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X선과 CT의 차이점이 좀 생길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CT는 밑줄 툭 박아보시면 그럼 너네는 두 번째 단락에 나왔던 X선과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CT와의 차이점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으시는 거야. 인체에 투과된 X선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CT 촬영기 한쪽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다. 이거 옛날에 퍼셉트론 지문과 되게 비슷하죠? 단순히 설명이 끝이는 것이 아니라 X선 발생기, 이름 그대로 X선을 발생하나 봐. 그 다음에 반대편에 X선 검출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용어 대립에서 우리 또 대비점 읽으셔야죠. 한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발생기는 뭔가 한 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X선 검출기는 여러 개라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차이점을 읽으라고 했는데 결국 X선이든 CT든 X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셔야죠. 차이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CT 촬영기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서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된다. 모르겠어요. 아까 CT와 X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발생기와 검출기에 대한 얘기는 얘기했고요. X선을 이용하는 공통점은 나와 있지만 차이점은 나오지 않았다. 네 번째 달 읽으실 때 과연 어떤 차이로 인해서 비슷한 조직을 구별할 수 있는지 좀 기대하면서 읽으라고. 이게 주제니까. 네 번째 달 읽어볼게.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투과하여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된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동그라미도 얘들아 우리 국어의 어떠한 실력이 좀 차이가 났는데 X선의 총량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발 내가 이제 그래서 네이밍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X선의 총량이 그냥 단순히 이러한 표현만 보고 그냥 X선 총량을 구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죠? 수식어 나와 있잖아. 그냥 X선의 총량이 아니라 인체 조직만을 통과한 X선의 총량인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제발 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제발 이런 보조사 뭐라고 했죠? 다른 게 아니라 인체 조직만 감쇄된 걸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감쇄됐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통과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 된 거 이거? 감쇄된 X선의 총량을 찾는 거라고. 증가한 게 아니라 통과하면서 통과하지 못하고 감쇄된 X선의 총량을 찾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감쇄라는 것은 투과된 것이 아니라 뭐 된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흡수되고요. 산란되는 걸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맞아? 차이점 나왔습니다, 선생님. 아까 X선은 투과한 걸 찾는 거라면요. 지금 이 CT는 감쇄된 X선의 총량을 찾는 거군요. 투과의 반대말 감쇄를 찾는 거군요. 그죠? 이 표현 잘못 나왔죠? 이렇게 쓰시면 안 되지? 투과의 반대말 감쇄를 찾는 거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 투과의 반대라는 것은 감쇄됐다는 것은 흡수와 산란된 걸 측량한다라는 거죠. 투과, 흡수, 산란이 같은 말은 아니고. 그죠? 읽어볼게. 이것은 공기만을 투과한 X선의 세계와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계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환상값이라고 한다. 환상값 동그라미. 그럼 환상값이란 거는 흡수, 산란된 양을 계산한 거고 공기만 투과한 거랑 그 다음에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계. 그러니까 공기만 투과하면은 이제 감쇄된 양이 적을 거고 조직을 투과했다는 것은 공기 조직을 투과하면서 감쇄된 양을 뺀다라는 거니까 순수하게 뭐만 남다는 거야 이거. 조직만 통과한 X선의 총량을 얻는다는 거고요. 이것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름이 환상값이라는 거야. 되지? 계속. 즉 환상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다. 말이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죠. 흡수와 산란된 양을 의미한다.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시킨다. 그러면 동일 단면에 대한 각 방향에 대한 환상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여 컴퓨터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다. 자, 차이점 하나는 흡수 산란. 두 번째는 회전이죠. 그렇죠? 네. 아까 X선 얘기할 때 회전시킨다는 내용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 회전도 뭔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CT와 X선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X선은 그냥 쌌지만 이 CT는 회전시킨대요. 이 새끼는 왜 그럴까? 다섯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에는 역투사 방법이 사용된다. 역투사 동그라미 쳐봐. 네이밍 하셔야 돼. 그냥 투사하는 게 아니라 무슨 투사냐면 역투사야. 그럼 방향은 뭐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반대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우리가 아까 CT 촬영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 X선 발생기에서 X선을 발생해서 이 사이에 어떤 조직이라던가 인체 따위가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러한 조직을 통해
흡수 산란된 것을 X선 감출기가 얘기한다라고 했잖아. 그치? 역투사라는 건 뭐냐면 방금 이 X선 검출기를 통해서 흡수 산란된 양을 검출했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역투사를 하겠다는 거죠. 계속 읽어봐.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상의 환상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다. CT 차이기를 회전하면서 얻은 여러 방향의 환상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상값을 더해 결과가 역투사의 결과값이다. 결과값 동그라미 치시면 제발 비문학 잘하는 친구라면 여기서 결과값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환상값이란 녀석과 차이점을 좀 생각하면서 가셔야죠. 환상값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X선의 총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 결과값이란 건 여러 방향의 환상값을 합친다. 그 차이점 아까 보이시나요? 아까 X선과 CT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 흡수 산란뿐만 아니라 회전시킨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환상값이라는 걸 단순히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회전을 시켜서 그동안 모았던 환상값을 적분하게 되면 무슨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고. 따라서 이 결과값은 환상값에 비해서 무조건 훨씬 더 뭐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돼.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 뒤에 나오면 드디어 X선과 CT의 차이점이 나옵니다.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가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을 얻게 된다. 선생님, X선은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을 구별하기 어렵대요. 왜요? 투과율이 비슷하다는 것은 투과된 X선의 차이가 거의 없을 거니까.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을 거니까. 근데 요 새끼를 여러 방향으로 회전시키면서 그 차이 값들이 누적되면서 여기서 CT 가서는 그 차이가 굉장히 뭐 되겠구나 이거. 커지겠구나. 그래서 CT는 X선과 달리 회전을 통해서 환상값이 적분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굉장히 커지므로 조직 간의 구별이 용이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어려운 질문입니다. 마지막 단락 정리 어떻게 하자 끝낼게. 역투사 결과값을 합성하면 투과율 차이에 따른 조직의 분포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해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진이 아니라 영상을 얻을 수 있겠구나. 주제는 뭐예요? X선은 사진이다. 뭘 사진으로 만든 것이다? X선에 투과된 것을 감광시켜서 얻은 사진이다. CT 뭐예요? 이 X선의 어떤 조직 간의 구별이 어려운 것을 영상으로 만든 건데 아까 X선이 투과된 걸 얘기했다면 CT는 흡수 산란된 걸 얘기하는 거고 흡수 산란된다라고 차이점이 커지는 건 아니죠. 그죠? 흡수 산란된 것 중에서 이것을 회전시킴으로 인해서 환상값이 적분됨으로 결과값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이 모여서 커다란 차이를 유발하기 때문에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 또한 뭐 할 수 있다. CT는 구별할 수 있다. 이게 주제죠. 그럼 너네 23번 문제부터 한번 보시면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지문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지문 자체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문제 자체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23번 1번 CT를 촬영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다. 회전 굉장히 중요한 요소야. 2번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 간을 구별하기 어렵다. 옆에 뚝 써볼게. 문제점이라고. 주제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 문제점 정확히 읽어왔냐라는 거죠. 3번 CT에서의 환상값은요.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의미한다. 아까 했던 이런 거야. 단순히 X선의 총량이 아니라 감쇄된 총량. 4번 조직에서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는 얘들아 흡수 산란 X선 미쳐봐. 그럼 흡수 산란 나오는 순간 X선이 아니라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CT가 떠올라야 되는 거죠.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계와 항상 같다. 얘들아, 방금 뭐라고 했어? 구별해라고. X선은 일부는 흡수산란되고요. 나머지는 투과된대요. 전체 총량은 동일한데 흡수산란되거나 투과된다고요. 그럼 둘의 관계를 얘기하면 서로 무슨 관계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반비례 관계구나라고 생각하셔야죠. 물론 흡수산란과 투과된 양이 같을 때도 있겠죠. 반반씩이라면. 하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항상 같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비례인 경우가 더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 투과율이 높을수록 조직의 두께가 얇을수록 X선 세기는 더 많이 투과된다. 비례 반비례는 항상 선지화된다. 24번 가보겠습니다. 역투사 별표 하나. 와, 이거 진짜 좀 이따 할 지문과 너무 이제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잠깐 소름 끼쳤는데 미안해요. 혼자 그래서. 나는 너네가 그 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대상 대비만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X선 촬영기랑 CT, 그러니까 X선과 CT가 대비된다. 이건 되게 잘해요. 근데 문제는 역투사라는 단락이 5번째 단락이 나왔는데 얘는 철저하게 4번째 단락에 종속된 거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역투사라는 건 환상값을 영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역투사는 오직 어디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거. CT에서만 하는 거잖아, 얘들아. X선은 굳이 역투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X선을 인체를 통과시켜서 투과된 X선을 감강시키면 끝이라고. 굳이 여기서 역투사할 필요가 없어요.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CT는 그걸 역투사를 하면서 거기에 환상값을 적분해서 결과값으로 만든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역투사는 무조건 어디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무조건 CT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4번 읽을 때 너네가 그 1번 선지 이런 걸 주의하셔야 돼요. 읽어볼게. X선 사진의 흑백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역투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셔야 된다고. 당연히 X선은 역투사 필요 없다. CT만 필요하구나. 2번입니다. 비례 반비례죠? 좀 써볼게. 역투사의 결과값이야. 결과값은 환상값을 적분한 거고 이 환상값이라는 건 입골 흡수 산란된 거지.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는데 공기는 요 새끼죠. 제발 이런 거 좀 잡아두라니까. 대상 2개만 나오더라도 증감과 비례 표현을 좀 잘 보라니까. 공기는 투과율이 크다라는 거네. 그럼 공기는 투과율이 크다라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투과가 크다라는 것은 흡수 산란을 얘기한다면 뭐가 흡수 산란은 크다는 거야, 이거. 뼈가 공기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비례 반비례 또 문제가 된 것이 정답은 2번. 3번. 역투사 결과값을 활용하여 조직 분포에 대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래, 역투사를 통해 얻는 거야. 4번. X선의 투과율이 낮은 조직일수록 투과율이 낮다. 밑줄 딱 쳐봐. 투과율이 낮다라는 것은 이꼴 뭐가 많구나, 이거. 흡수 산란이 많다라는 거고 그 위치에 대응하는 역투사 결과값은 커진다. 결과값은 환상값이니까 환상값은 흡수 산란. 그 투과율이 낮을수록 커지는구나. 5번. 역투사 결과값은 CT 촬영기에 구한 환상값을 컴퓨터에 처리해서 얻을 수 있다. 당연히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25번 별표 3개 바꿔보겠습니다. 역대급 문제죠. 역대급 문제고요.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선생님 보기는 항상 주제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주제문 있는 연습을 많이 했다면 보기를 들어갈 때 일단 어떤 생각을 가시는 거냐면 X선보다는 CT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찬가지죠. 읽어볼게. 위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 물체 가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물체 나가 연결된 어떤 물체를 놓고 밑줄 한번 쳐볼게요. CT 촬영기 안에 넣는다고요. CT 촬영기 안에 넣는다고요. 근데 이 새끼는 뭐에다 집어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X선에 집어넣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 보고 깜짝 놀란 친구들이 있어. 왜요, 선생님? 정사각형 하나랑 이등변 삼각형을 놨으면
빛을 아래에서 위로 쭉 이렇게 쌌다면 우리는 사실 여기서 어떤 그림을 예상했던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연상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그림이 떠올랐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CT 촬영기가 아니라 뭐를 생각한 거예요? X선을 생각한 거예요. X선을 생각한 거. 그죠? 근데 얘는 X선이 아니라 뭐다 이거? CT 촬영기구나. 그럼 두 번째. 제발 서술 범주 맞춰서 읽으라고 했죠. 서술 범주 맞춰 읽어라. 만약에 시험 문제가 X선이라면 뭐에 대해서 가지고 시험 문제 내야 되는 거고 투과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CT라면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고 흡수 산란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 거잖아. 그치? 거기 바로 나옵니다. 읽어볼게. ABC 방향에서 구한 환상값의 크기를 환상값 밑줄 툭 박으시면 환상값이라는 거는 감쇄된 X선의 총량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흡수 산란된 녀석을 얘기하는 거고. 계속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때 빨간 펜을 미치겠습니다.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다. 밑줄을 박으시면 요 새끼 때문에 이제 힘든 거죠. 응? 우리 친구들이 환상값이라는 거 흡수 산란하는 걸 알잖아. 그치? 근데 투과라는 거는 뭘 나타낸 거야 이거? 투과를 나타내는 정보잖아. 서로의 관계는 반대 관계이므로 우린 둘 중 하나를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를 투과로 만들던가 하나를 흡수산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CT 촬영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과가 아니라 얘를 뭘로 바꿔주면 좋은 거예요? 흡수산란으로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투과율은 가가 나보다 더 좋지만 얘들아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흡수하고 산란은 가와 나 중에서 뭐가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거? 나가 훨씬 더 흡수산란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흡수산란이 잘 된다는 건 환상값이 크다는 거고 그 환상값의 크기가 나가 훨씬 더 크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림 한번 보세요. 가의 투과율은 나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을 환상값으로 치환하게 되면 환상값은 가보다 누가 크다고 해요? 나가 크다고. 그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위에 나와 있는 그림이 직사각형과 이등변 삼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 공유한 변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삼각형에서. 환상값이 뭐가 됐기 때문에? 2배가 됐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셔야지. 빛을 X선을 수평으로 한번 써보겠대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했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얘의 길이와 얘의 길이가 똑같지?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의 이 길이랑 이 삼각형의 길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은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길어졌다고. 환상값 때문에. 알겠니? 그럼 너네가 지금 시험 문제가 이제 괴랄스럽게 이렇게만 내도 되는데 망할 수학 문제처럼 빛을 이번에 어떻게 쏘라는 거야 이거? 빛을 이번에는 사선으로 쏘라는 거죠. 사선으로. 그럼 너네가 이제 머리 아파해서 찡찡 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교할 때는 서로를 좀 같게 만드시면 편해요. 선생님이 국어의 비문학의 분수 나오면 뭐 하라고 했어? 뭐 하라고 했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분모나 분자를 같게 만들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잖아. 흡수 산란이 투과율이 나에 비해 가가 2배라면서. 그럼 흡수 산란은 나가 가의 2배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 그림을 가만히 내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변형하는 친구가 좀 센스 있는 친구라는 거죠. 흡수 산란을 가로 맞추던가 나로 맞추던가. 우리는 흡수 산란을 판단하는 거니까 나에다 맞추게 되면 이 정사각형을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얘를 반 딱 접게 되면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올 거고?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이 모양은 흡수 산란되는 정도가 뭐와 똑같은? 나와 똑같은 도형을 하나 얻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형을 좀 바꿔주시고 문제를 서로를 같게 만들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면 문제가 크게 어렵진 않다는 거야. 네? 그럼 너네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쏘게 된다면 이것이 단순히 x선이 아니라 뭐니까? 환상값을 나타내는 그래프니까 점점점 많아질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서로 같아지겠다가 다시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구나. 따라서 환상값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은 점점점 많아지다가 같아지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이 꼴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뭐 단순히 그냥 뭐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증감을 나타내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점점점 늘어나다가 같아지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 이거 찾는다면 정답은 1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글을 좀 다시 한번 좀 분석해보고 읽어보시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것들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기출에서 그동안 여러 번 보여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